스루프 타임즈 2023년 9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북러 대신 러시아 북한으로 지칭 호칭, 외교 기조 반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와 북한 군사거래, 북미에서 미북으로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이렇게 바꿔 부르고 있죠. 가치 외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에 여전히 있는 깊은 수렁, 일본의 불안과 한국의 불만, 유사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매일신문 논설위원이 글을 기고를 했네요. 일본 측에는 기대와 불안이 있고 한국 측에는 기대와 불만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대한 것들은 있는데 양국이 일본 쪽에선 불안, 한국 쪽에선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 큰 전환점을 맞는 거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론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했고요. 일본 측의 불안은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어질까이며 한국 측의 불만은 일본이 상응에 성의 있는 호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한국의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한국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네요. 일본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측 논설위원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부산 엑스포를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이런 표현도 있고요.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은 9월 2일 칼럼에서 간사이 오사카 엑스포 유치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를 공언한 것에 비해서는 부산의 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에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진심이 의심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박 논설위원은 일본은 배울 것이 많은 강국이지만은 대국외교는 아니다 이런 측면을 했고 항상 일본이 주판 외교를 하는 거 아니냐 일일이 손해 득실을 따져보고 자 이제 어떻게 답하는 것이 적절할까라고 질문형을 하면서 보도를 끝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재명 언급 안 했다. 야당도 야유 멈춘 윤재옥 연설. 교섭단체 대표로서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 요즘 통계 조작 이런 걸 떠나서 이 외국의 나라별 정치 수준 보도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정치 문화 낙제점 점수를 간신히 면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회 수준부터 반성하는 자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민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여기 공직자도 국회의원이 들어가겠죠. 차라리 더 좀 솔직하게 공무원 공직자도 있으니까 국회의원 및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더더욱은 공직자라는 얘기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종족들이 공무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한 종족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솔직히 더 얘기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반응은 논란만큼 변했다. 기시 총리와 아베 전 총리의 결정적 차이. 에, 그 정치외교 저널리스트니까 뭐 기자 출신 같은데요. 이왔다 아키코라고 어, 그, 이 아베는 리얼리스트였다. 현실주의자였다는 얘기죠. 일본을 지키는다는 최종 목적 때문에 긴밀한 미일 관계를 쌓되 중국이나 러시아 등 여러 나라와의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시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 이런 한마디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아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와타 아키코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주로 아베 담당 그 취재 기자 출신인 것 같습니다. 볼멘 아베 씨의 잠시까지 또 기시다에 대해서도 뭐 말한 적이 있다. 담당을 벗어나도 취재를 자기는 계속했다. 유신의 당수가 되어보라고 어, 버리고 나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도 뭐 했다는 게 있고요. 자복의 5년간에 의한 아베 씨의 변화 이런 것도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옛 통일교에 대해서도 말을 했고 정치의 필수적인 현실주의 얼굴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 보수 일변도 리버럴 일본도가 아니라 정치를 했다. 기시다 정권과의 결정적 차이를 얘기하면서 대부분 아베에 대한 얘기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 같은 느낌이 이 정도 머리를 유지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머리형이죠. 이 정도. 나이 먹어서 우리나라 그 아줌마들의 대표적인 거는 머리 뭐 버글버글 볶는 건데 이 정도 머리를 유지하려면은 꽤 그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괜히 뭐 쓸데없는 얘기 한 것 같습니다만은 여론조사 2024년 선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감정 1위는 드레드. 이게 공포라는 얘기 같습니다. 아, 그, 이 선택은 두려움이 41%로서 1위를 차지했다. 깊은 불안감, 10년 동안의 기능 장애, 정치가 10년 동안 기능 장애가 있었다. 여기 이 설문조사에 대한 방법론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최근 어떤 보도에 오차 한계는 몇 프로입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뭐 보고를 하더라도 이 통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뭐 지난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 하는 게 우리나라에 나오는 거니까 통계청의 그 존재 가치도 좀 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꼭 뭐 중국과 같이 통계를 도대체 믿지 못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국민의 이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해먹겠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정권이 진짜 그 통계들을 조작해 왔다는 게 맞다는 말이죠. 그게 국민의 신뢰를 잃는 거죠. 싸게 팔아도 남는 장사, 일 가격 후려치기 한국 초비상.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이네요. 김영규 기자가. 엔저업은 일철강제 저가 공습. 원엔 환율 800원대 추락. 2015년 이후 최저. 고품질 일본산 열형 강판 중국산보다 저렴해져서 올 들어 수입 44% 증가. 국내 철강업계 초비상. 우리나라 그 철강업계에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왜 비싸게 만드느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8월 소비자 물가 3.1% 상승, 연료와 식량이 반등, 총무성, 일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휘발유와 식량의 상승폭이 크고 3% 이상의 성장이 1년이어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량은 9.2% 상승했고 5개월 연속 9%대를 기록했다. 식량 가격이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 여름에 소비가 늘어나는 상품이 올랐다. 한편 전기료는 20.9%, 도시가스 요금은 14.9% 각각 떨어졌지만 이거 부럽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올려야 되는데 지난 정부가 그 가격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현재 요즘 고유가하고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휘발유는 7.5% 상승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 왕세자가 수교 50년을 맞아 베트남 방문 시작을 했다. 하우딘이라는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 나루히토의 일왕의 동생이 이제 왕세자라고 그러죠. 아키시노라고 돼 있는데
일본 정부 외에도 일본 일왕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었었고, 아시키노 그 왕세자는 베트남 방문을 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 대한 그 옛날의 침략국으로서의 그런 걸 빼고 음, 장관 그 유대를 강화하려는 그런 일본의 행보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참고적으로 그 인도네시아 최대 이 공적 개발 자금을 제공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또 추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베트남 부총리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고 이 왕세자 부인 요거는 또 이 부총리의 그 남편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창관인인 것 같고요. 남편이 둘은 아니겠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분쟁 중인 나고르 노카라바흐. 이래가지고 흰 색깔은 나고르 노카라바흐라는 데인데 여길 겁니다. 여길 거예요. 러시아 평화요직은 배치 지역이 또 여기고 하는데 이 나라가 지도가 이상합니다. 두 나라가. 아르제바이잔이 요 밑에도 땅이 있고 이 오른쪽에도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아르메니아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네요. 참 이상한 그 국가 지형인데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모양이죠, 역사적으로. 이쪽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제르바이잔의 인구 95%가 그 이슬람교 무슬림이지만은 요 아르메니아 그 흰 색깔 있는 쪽은 기독교다. 이것이 이제 계속 그 내전 뭐 이런 게 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건데, 그동안에 이제 이 러시아가 평화 협상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슬슬 러시아가 이 지역 분쟁막을 장악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 그 기독교인들이 사는 요거를 좀 왼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아제바이잔이 차지하고 있는 땅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런 협상, 이런 거 안 될까? 그냥 단순하게 그 나라의 역사도 모르면서 이 안에 살게 된 뭔 이유가 있겠죠. 여기 무슨 회랑을 통해 가지고 경제 그 지원을 해주고 아르메니아가 교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소개하고 있네요. 참 나라마다 그 참 굴곡이 있는 역사들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종교 대립 이런 것도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서양에서는 이슬람교와 그 기독교 또 카톨릭 이런 거로 또 이 많이 그 갈라지죠. 영국만 하더라도 아일랜드는 그 카톨릭 계통이고 영국은 이제 그 성공회로 이 영국 국교를 별도로 또 만든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2조 500년 동안 유교라고 종교 같은 건 아니지만 연면이 내려오는 거는 내 불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 사회는 우리나라는 그 종교 백화점 같이 많이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왜 내전이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내전은 안 일어나지만 서로 그좀뭐 글쎄요, 그 대립과 갈등이 없는 건 아니겠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불교, 기독교, 카톨릭 크게 세 개, 뭐 여러 가지 종교도 많죠. 사이비 종교도 많고 또 전통 정교, 이 단군교 같은 것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다양한 거가 생각이 납니다. 어, 정부 폐쇄가 이 압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라고 어, 그 ABC 뉴스에서 정부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네요.
미국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셧다운 사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게 정부 부채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돈이 떨어지면은 이제 은행에서 빌려야 되고 이제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조달하는데 부채가 좀 너무 많아서 국회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그 샷다운 되면은 그래도 돌아가는 데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급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자체 수익원을 사용하는 미국 우정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뭐 이런 거로 해서 정부 샷다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미국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로서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이제 정부를 견제하는 게 또 국회이기도 하니까 또 국회의장이 또 공화당 쪽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반복되는 역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다. 미국 이 자동차 노조 회원들 파업 속 금융 혼란, 좌절 공유하는 뉴스가 나왔네요. 불확실성은 신경이 곤두선다. 두 달이면 전 끝이에요. 더 나은 삶으로 가는 문이었어야 했어요. 이런 계층 없다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은 비정규 노동자 포함해서 다 같이 곤란을 겪고 있다. 왜 이런 게 있냐 그러면은 미국이 급여 제도가 주급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달 계획을 살고 사는 능력들이 없어요. 대부분 주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아가고 그거에 몸이 배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는 그게 이 초창기부터 월급제가 돼가지고 그 한 달 계획살이를 할 수 있는 그 계획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에서 물론 그것도 배운 거겠지만은 또 옛날 2조 때도 뭐 월급을 연 연봉으로 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이라면 이 나라들을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여행하지 말라. 남미 쪽엔 베네수엘라가 있네요. 여긴 미얀마일 거고, 북한도 여기 들어가 있죠. 중국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티도 여기 다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연히 러시아도 가지 말라. 우크라이나도 가지 말라. 시리아도 가지 말라. 이란도 가지 말라. 아, 이라크도 가지 말라. 수단도 가지 말고 리비아도 가지 말고 많이 나와 있네요. 여기 지역들이 이 금매장량이 많고 지하 자원이 많은, 그래서 내전이나 쿠데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세계의 부러움에서 가장 저조한 주요 선진국 경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표현들이 멋있네요. 네. 저조한 주요 선진 경제국으로 올라섰다. 네. ESSEN,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세기 대부분 동안 독일은 고급 자동차와 산업기계와 같은 고급 제품의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경제적 성공을 거듭했고 경제의 절반이 수출로 운영될 정도로 많은 것을 전 세계에 판매했었다. 그리고 뭐 다 좋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도입하면서 이런 것들이 향유가 더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러시아의 이 천연가스가 막히면서 이제 쇠퇴 길로 있다. 거기다가 원자력까지 완전 탈원전을 해가지고 옛날이 아니고 전 문정권이 독일한테 배운 건지 또 이 녹색당 이런 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약간 탈원전을 주장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거의 뭐 전기료, 일본은 전기료하고 가스료가 내린다는데 우리는 지금 안 올렸던 거 다시 올려야 될 상황이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망친 원인은 과거부터 원인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통계 조작도 그것도 이제 믿게 됩니다. 통계 조작했구나. 지난 정권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에서 그 천연가스에 베팅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독일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말이죠. 거기다가 뭐 영국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아르헨티나 못지않게 취약한 영국 경제라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9번이나 국제채무 불이행을 또 했었고 경제기능 장애의 대명사가 됐고 아르헨티나 그 인플레가 너무 높아가지고 강도가 저기 편의점을 털라고 들어갔는데 점원이 현금으로 주니까 나를 뭘로 보고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죠. 그 정도로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저건 문제라고 합니다. OECD가 그 영국 성장률을 0.2% 하향 조정했고 2024년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3년 1.4% 전망하고 있죠. 이게 사실 더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 성장을 다시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인플레도 있지만은 그런 거고 있고 독일은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선 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인의 대인기였지만 흔들린다. 중국 시장의 해외 브랜드 점유율, 구미 제국 등 한국에도 진통하면서 그 원인 해가지고 골드 온라인이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특히 큰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한국 제품의 존재감이 풀어져 가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중 관계가 흔들렸고 그 다음에 한류 열풍이 쇠퇴했고 제품 포지셔닝 전략에 뭔가 실패를 한 결과 아니냐 중국에 중국 국산 브랜드가 또 대두가 됐다. 국산품 애용 뭐 중국 나름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위자인가요? 조일임 주식회사 이또추 청년 산업조사센터 선임연구원이 한 건데 유독 한국의 그 제품이 좀 존재감이 떨어져 가고 있다. 중국에서 이런 거를 또 부각을 시키는가 몰라요. 이또추라면 유명한 종합 무역 상사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또 이 시간의 세계관 이런 내용들의 영화들을 만들고 케네디 암살을 막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의 영화인데 60년 전으로 돌아가서 결론은 주인공이 암살을 막았지만 현재로 돌아오니까 세상은 핵폭발 후의 세상이었다 하는 디스토피아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로 가는 영화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 생각을 좀 적어 봤습니다. 미 금리 동결 추경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각별한 경계심 이란 제목으로 풀었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역시 전체 대상 채무가 당초 100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요것은 뭐 바람직한 얘기인데 이게 불경기 때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우선 그 장사가 잘 되면은 이자를 내죠. 꼬박꼬박 하면서 그냥 부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장사도 안 되고 이자 갚을 돈도 막막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채를 좀 갚아 나가는 거.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는 건 좋은 징조이긴 하지만은 또그 상대적으로 그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이다. 저성장 구조 속에 터널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내용도 될 것 같아요. 금감원 강제조사 권한 가진다. 10년 만에 불공정거래 대응체제 개편.
우연수 기자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협업체계 획기적 개편, 검찰까지 상시 협의회 구축, 금감원도 강제 조속관 활용 가능해진다. 혐의자, 자산 동결 등 조사 제재 수단 다양화. 거래소, 당국, 검찰 수시로 만난다. 상시 협업체계 구축을 한다. 금융위도 대대적 인력 확충을 해서 통신기록 조회, 자산 동결 등 조사 제재 수단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보니까 금감원하고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어, 왜 이렇게 쪼개졌는지 옛날에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정치 쇼 같은 그런 거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뭐 주식 그 저기 뭐 사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하고 또 불공정 거래를 넘어서 분식회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통합해라. 그래야 그 요즘 뭐 세수가 뭐 부족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머릿수부터 얘네들 줄일 생각을 해야지. 자기네들 일자리는 하고서 또 인력 확충을 해가지고 뭐 불공정 거래 우리나라가 전산화가 그렇게 많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들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뿐이 더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 시진핑 러시아 방문서 블라드미르 푸틴 칭찬. 9월 20일 일자 뉴스인데요. 언제 또 러시아를 시진핑이 갔는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어쨌든 뭐 이렇게 칭찬을 하고 다시 로이터에서는 시진핑이 갔으니까 그 북러 회담이 러북 회담, 제가 이슬 회담, 아침 이슬 회담이라고 부르고 있죠. 제가 북러 회담을 아침 이슬 조 조러니까 진로 할 때 이슬로자. 그래서 아침 이슬 회담인데 그 후로 바로 가서 뭐 북한하고 무슨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니지? 북한은 그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틴과 시 주석이 10월에 베이징에서 또 회동할 거다. 이런 얘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신세계 신상 필버 타격 인사 해가지고 25명 대표 중 9명을 교체를 했다 하는 뉴스가 있어요. 신세계 이것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싶네요. G마켓 인수가 좀 실패작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무인 불도저가 땅 고르고 원격으로 굴착 HD 현대의 콘셉트 X2 해가지고 이런 무인 그 트랙터가 작업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엑스카베이터인데 굴삭기라고 그러죠. 현대 이 종합 건설 기계인가? 그것도 뭐 유럽에 많이 수출했다 그러고 또 두산 인프라코아도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로 또 인수를 해서 국내 시장 그 건설 기계 대형 건설 기계는 다 현대가 먹었습니다만은 이것도 무인으로 작동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비공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캔코에 떠맡겼다. 국세청 10년 손 놓은 체납액 21조. 자, 아까 그 금감원 통합해가지고 무슨 뭐 불공정 거래 조사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그 정관예우 뭐 이런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런 데다가 그 세금 징수를 맡긴다. 이런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국세 징수는 어떤 공적 사무보다 국가 시스템이 중요한 업무라는데 이거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민간 회사에 그것도 이제 그 사실 공사니까 민간 회사가 아니죠. 이렇게 그 분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라도 자기 그 일자리들 만들고 이런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아까 금감원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쪼개져서 뭐 별도로 있듯이 그 나 왜 쪼개는지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인력만 늘어나고 그동안에 뭐 했는지도
모르게 뭐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서 인원을 더 뽑겠다고 그러고 이지랄들을 하고들 계시는데 국세청도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란 핵무기 획득, 사우디 왕세자, 그들이 핵무기 하나를 얻으면 우리도 하나를 얻어야 한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무기 있다고 그러면은 지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데 당연한 반응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트럼프 때 협상 뭐 운운하던 게 지금 그 논의가 지금 중단돼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란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을 위해서는 자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줘야 될 돈, 한국은행이 자금 등견해 준 돈을 결국은 재상국을 통해서 줘가지고 미국 에, 그 말하자면은 이 체포 당해서 에, 있던 그런 미국인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산 압류한 돈이 꽤 60억 불인가 큰 돈이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또 뭐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하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부채액 1300조 엔으로 중국 경제 붕괴, 뭐 물음표를 좀 붙였어요. 나쁜 뉴스로만은 알 수 없는 정말 중국 경제의 위기야 시진핑의 실수 해가지고 핵심적인 것은 유령 도시로 변한 시진핑 대담한 미래 도시다 해가지고 시골의 도시 건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고 지금 이게 위성 도시에 2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를 처음부터 만들겠다고 장대한 프로젝트인데 주민이 거의 없고 거대 고스트타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직접 가서 이게 문예춘추 온라인에서 다카 구찌 고타라는 사람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취재한 거니까 신뢰성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텐진시 교회가 촬영한 건데 에, 이렇게 놓고 짓고 있다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미완성 건축이다. 왜 중단되어 있는지 지금 문이 녹슬어 가고 있는 이걸 보통 우리가 양철 알루미늄 함석판이라고 그러죠. 알루미늄 아니지. 함석판이 아니지. 아연도 강판 이런 것도 오래되면은 결국은 이게 녹이 납니다. 이런데 톡에 가지고 그러니까 오래됐다 이런 얘기네요. 네. 유엔은 이제 끝인지 중국이 서방 세계를 맹비판하는 대립이 격화된다. 세계의 행방. 이번 유엔 총회에 우리 윤 대통령이 가서 연설도 했고, 그리고 연설할 때 그 전체 그 사진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참석한 나라들이 그 윤 대통령 연설에 얼마나 관심들이 있는지. 전에 그 문 대통령이 유엔에 갔을 때 이 방청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이게 좀 찍은 거를 좀 보여주든가 그래야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외국에서 한국의 대통령의 말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는 건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영불로중 4개국이 총회를 빠졌다. 근데 이게 안보리 이사회 나라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엔이 기능마비에 빠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처음 참석해서 침략자를 타도하기 위해서 단합되어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서방 전문가 사이에서는 총회 전부터 유엔 회원국 대부분은 정전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전쟁 때문에 다들 식량 가격 오르고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고달프다 이런 얘기죠. 다른 회원국들은 만약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회에서 우리는 영원히 계속하고 호소하면은 채무나 빈곤을 안고 있는 여러 비서방의 서방과 불협화음을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중국이 서방을 세계를 지금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쿠바에서 신흥 개도국 77개국을 모아가지고 회의까지 해서 자기네들도 여기에 아주 같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라고 해가지고 좀 따로따로 지금 놀고 있는 그 형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다가 인도도 그 경쟁에 뛰어들었죠. 중국만이 아니고.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일본과 서방의 보도 격차도 궁금하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뭐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뉴스밖에는 안 나오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의 뉴스만 많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서방의 보도 격차도 좀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한국 전쟁이 3년 걸려서 정전 협정이 됐죠. 그리고 그 조금이라도 땅을 뺏기 위해서 중부전선에서 많은 그 고지전을 하면서 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에, 전쟁은 빨리 휴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